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 같지 않은 느낌. 밤에 관계를 시도했지만 몸이 쉽게 반응하지 않는 순간. 그리고 그 뒤로 이상하게 자신감이 흔들리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성기에 직접 뭘 발라야 할까? 더 강한 약을 먹어야 하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하나? 하지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온몸 끝까지 제대로 도달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활력 문제는 성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순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순환기 내과 전문의 이호선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심혈관 질환을 치료해왔고, 특히 중장년 남성들의 순환 기능 저하와 관련된 임상 연구를 지속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정말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발기부전으로 찾아온 남성 대다수가 사실은 전신 혈액순환 저하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심장 전문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데 그 혈류가 성기에서만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세 곳의 핵심 부위에 적용하는 파스요법입니다. 이 방법을 정확히 따라 하신다면 2주 후 혹은 어떤 분들은 일주일 후부터 변화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꼭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능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순환 시스템입니다. 발기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첫째, 충분한 혈류.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복부 대동맥을 지나 음경동맥으로 흘러 해면체까지 충분히 도달해야 합니다. 수도관의 수압이 부족하면 물이 약하게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정확한 신경 신호. 뇌에서 시작된 신호가 척추를 따라 골반까지 정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경로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혈관 탄성. 혈관이 딱딱해져 있으면 아무리 피가 많이 흘러도 음경 안에서 제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굳어있는 풍선에 바람을 넣어도 부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정상일 때 정상적인 발기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60세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남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혈관은 점점 경직되고 혈류량을 줄어들며 신경 신호 전달력도 약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문제를 성기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성기에 약을 바르고 성기 주변만 자극하고 성기만 회복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숲은 보지 못한 채 나무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심장에서 음경까지 이어지는 전체 혈류 경로입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은 가장 먼저 대동맥을 지나고 그 다음 복부 쪽으로 내려가며 복부 대동맥을 통과합니다. 거기서 혈액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 장기로 공급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음경동맥입니다. 복부를 지나 서해부를 통과하고 대퇴 동맥을 거쳐 마침내 음경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긴 경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경로 모두를 완벽히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이 되는 세 지점만 제대로 관리해도 혈류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 곳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부위는 하복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복부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복부와 말초 부위의 온도가 낮아지면 말초 혈관이 수축하며 말초 혈류가 무려 30%에서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음경혈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구간이 바로 복부이며 복부 대동맥이 이 지점에서 분기되어 여러 장기로 혈액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음경으로 가는 내음경동맥 역시 여기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하복부가 차갑거나 긴장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자동으로 복부 혈관을 수축합니다. 이때 음경혈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신체는 생존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임상 데이터를 보면 복부 온도가 1도만 떨어져도 음경혈류는 20에서 40% 감소합니다. 이 수치가 어떤 의미일까요? 발기에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소 혈류량, 즉 임계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복부가 지속적으로 차갑다면 그 임계치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성기에 약을 바르고 자극을 줘도 반응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도 본관에서 물이 안 나오는데 집안 수도꼭지만 돌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박민수님은 아침에도 반응이 전혀 없고 성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호소하며 내원했습니다. 증상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부위는 복부였습니다. 진찰해보니 하복부가 매우 차갑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평소에 배를 드러내고 주무르는 습관이 있었고 여름철에도 에어컨을 강하게 틀고 잤다고 했습니다. 결국 몇 년 동안 복부가 만성적으로 차가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오늘 설명드릴 온열 파스 치료법을 권했습니다. 3주 뒤 다시 찾아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아침에 예전 느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마법인가요?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순환의학의 기본 원리일 뿐입니다. 그럼 하복부에는 어떤 파스를 붙여야 할까요? 정답은 온열 파스입니다. 절대로 쿨파스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쿨파스는 혈관을 더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온열 파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온열 파스의 효과는 매우 빠릅니다. 온열 성분이 피부에 닿으면 국소 혈류가 5에서 10분 안에 약 20% 증가하고 20분 후에는 30에서 40%까지 증가합니다. 이 수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배꼽과 음모선 사이의 중앙 부위입니다. 너무 위쪽은 소화기 영역이라 효과가 낮고 너무 아래쪽은 성기와 가까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두세 개 아래쯤 되는 피부가 부드러운 하복부 중앙에 붙이는 것이 정확한 위치입니다.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이곳이 내음경동맥의 시작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내음경동맥은 복부 대동맥에서 분기되어 음경으로 직접 혈액을 보내는 혈관입니다. 따라서 이 위치에 온열 파스를 붙이면 해당 동맥이 직접 온열 자극을 받아 혈류 개선 효과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 위치에 파스를 붙이면 음경으로 가는 혈류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증가합니다. 위치가 조금만 어긋나고 효과는 절반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붙이고 있어야 할까요? 20분에서 40분이 적당한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20분 미만은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40분 이상은 피부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붙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녁 시간대가 최적입니다. 저녁은 우리 몸이 활동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온열 자극을 주면 신체 이완이 더욱 잘 이루어집니다. 또한 저녁에 파스를 붙이면
밤 동안 온열 효과가 지속되어 복부 온도가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다음날 아침 혈류 상태가 더 좋아지고 많은 환자들이 아침 반응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세 역시 중요합니다.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을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누우면 중력의 영향을 덜 받아 온열이 복부 전체에 고르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시간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평소 복용 중인 약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있는지 확인한 뒤 처음에는 15분 정도로 짧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파스를 붙인 뒤 15분, 30분 후 혈압을 측정해 갑자기 상승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야 합니다. 작은 부위에 붙여본 후 발적이나 가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십시오. 특히 아토피가 있는 경우 온열 자극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한 뒤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경동맥으로 가는 관문인 서해부입니다. 서해부는 어디일까요? 바로 사타구니가 접히는 부분, 허벅지와 배가 만나는 V자 형태의 지점입니다. 서해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대퇴동맥이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대퇴동맥은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큰 주요 동맥이며 이 대퇴동맥이 서해부를 지나면서 음경동맥으로 분기됩니다. 따라서 서해부는 음경혈류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에서 혈류가 막히거나 근막이 단단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별표 근막, 별표 이 혈류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근막은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며 이 막이 경직되면 그 안을 지나가는 혈관을 압박합니다. 고무줄을 팔에 3개 감았을 때 혈류가 줄어드는 원리와 같습니다. 서해부가 뭉치는 경우는 주로 오랜 시간 앉아있는 직업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사무직 종사자들이 대표적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 서해부가 구부러진 상태로 유지되고 근막이 지속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근막이 긴장되면 대퇴동맥이 압박을 받아 혈관 직경이 좁아집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를 보면 서해부 근막이 경직된 사람과 이완된 사람의 음경혈류량 차이는 평균 별표 20%에서 30% 별표에 이릅니다. 무시할 수 없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9세 김태현님, IT 회사 팀장인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상합니다.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하고 술도 적당히 마시고 잠도 충분히 자는데 왜 전혀 반응이 없을까요? 저는 체계적으로 전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범위였고 심장 기능 검사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어디일까? 서해부를 확인했습니다. 손으로 진찰해보니 서해부 근막이 매우 단단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니 평소 서해부 스트레칭을 거의 하지 않았고 앉아있는 자세도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매일 헬스장에서 무거운 스쿼트를 했는데 올바른 스트레칭 없이 고중량 운동만 반복하다 보니 오히려 서해부 근막이 더 경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열 파스와 함께 서해부 이완 스트레칭을 병행하도록 처방했습니다. 2주 후 그분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예전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약이 필요 없을까요? 물론 파스가 치료의 전부는 아니지만 순환 기능 회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였습니다. 서해부는 하복부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열 파스뿐 아니라 쿨파스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쿨파스의 청량감이 근막 이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해부는 하복부보다 피부가 얇고 예민하므로
너무 강한 온열 자극보다 적절한 수준의 자극이 더 적합할 때가 있습니다. 쿨파스는 시원한 느낌으로 신경을 진정시키고 이로 인해 근막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피부 반응과 선호도에 따라 온열 또는 쿨파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쿨파스로 시도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온열 파스로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파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캡사이신 파스입니다. 캡사이신은 고추 성분으로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성기와 가까운 서해부에서는 심한 불편감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캡사이신 자극은 오래 지속되고 붙인 후 떼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해부에는 반드시 온열 또는 쿨파스만 사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부착 위치는 어떻게 찾을까요? 사타구니에 접히는 주름선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주름의 허벅지 쪽 바깥 방향에 붙이는 것이 올바른 위치입니다. 성기 방향은 피해야 하며 가능한 한 성기에서 멀어진 허벅지 상부 부위에 붙여야 안전합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사타구니 주름의 바깥쪽, 허벅지 위쪽에 약간 부드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이 정확한 부착 부위입니다. 왜 위치가 중요할까요? 이 지점이 바로 대퇴동맥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파스를 붙이면 대퇴동맥이 직접 자극을 받아 음경으로 가는 혈류가 더 빠르게 개선됩니다. 부착 시간은 하복부보다 짧게 20에서 30분이 적절합니다. 서해부 피부는 더 민감해 자극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는 저녁 샤워 후입니다. 단, 밤 10시 이후는 피하십시오. 자극이 남아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쿨파스는 오래 붙이면 피부 온도가 과도하게 떨어져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발기신경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천골입니다. 천골은 어디일까요? 척추의 맨 아래에 있는 뼈, 즉 엉치뼈입니다. 이 천골 주변에는 중요한 신경들이 시작되는데 이 신경들은 발기 조절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신경들은 부교감신경계에 속합니다. 부교감신경은 신체를 이완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며 활성화되면 심박수는 낮아지고 혈관은 확장되고 소화가 원활해지고 성적 반응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감신경은 긴장, 스트레스 모드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은 빨리 뛰고 혈관은 수축하며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발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발기 문제를 겪는 많은 남성들은 부교감신경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켜진 상태로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과로, 수면 부족 등 현대인의 생활 패턴이 계속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천골 주변 신경은 발기 조절, 사정 조절, 골반적은 조절, 그리고 소변을 참는 기능까지 담당합니다. 남성의 성기능과 골반 기능을 조절하는 주요 신경 중추가 바로 천골입니다. 이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먼저 신경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신경이 안정되면 부교감 신경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그 결과 여러 기능이 개선됩니다. 첫째, 골반저근의 긴장이 풀립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근육이 굳어 있어 혈류가 원활하지 않은데 이완되면 음경 주변 혈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혈관 확장이 쉽게 일어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을 조절하는 신경도 안정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혈관이 넓어지고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셋째, 신경 신호 전달이 정확하고 빨라집니다. 신경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자극을 더 빠르게 받아들이고 성적 반응도 향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72세 정상우 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은퇴한 사업가였던 그는 오전에는 괜찮지만 저녁이 되면 몸이 전반적으로 굽고
밤에는 반응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부교감 신경 저하 증상입니다. 하루 종일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채 유지되면서 밤에도 이완 모드로 전환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천골 온열 파스를 권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자기 전에 파스를 붙이고 잤더니 다음날 아침이 완전히 다르다. 예전 젊을 때 느낌이 돌아오는 것 같다며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경생리학적으로 설명되는 결과입니다. 천골을 따뜻하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고 그 효과가 수면 중 지속되며 몸이 깊은 회복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천골에는 왜 온열 파스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 부위는 신경이 밀집된 것이기 때문에 따뜻한 자극이 신경 이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반면 쿨파스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지를 조금 내리고 척추를 손가락으로 아래로 따라가면 허리 아래 지점에 약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이 천골이며 바로 그 중앙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됩니다. 하복부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피부가 두껍고 신경 이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30분으로 시작하고 적응되면 45분, 60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파스를 붙인 상태로 잠이 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수면하는 동안 골반저근이 지속적으로 이완되고 신경도 안정된 상태로 6시간에서 8시간 유지됩니다. 이는 신체가 깊은 회복 모드에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날 때부터 몸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운 반응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특히 밤 10에서 11시 사이에 붙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 일주일 안에 변화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 아침 반응의 개선, 자신감 회복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제 3가지 핵심 부위를 이해하셨으니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파스를 언제 붙여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 최적 타이밍은 저녁 샤워 후입니다. 샤워를 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관이 확장되면 순환이 활발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파스를 붙이면 이미 열려있는 순환 시스템과 온열 효과가 만나 훨씬 큰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상승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샤워 후 깨끗한 물로 마무리합니다. 가볍게 타월로 물기를 닦되 완전히 마를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파스를 붙이면 접착력도 좋고 온열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샤워 후 파스를 붙였다면 잠시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그대로 누워있거나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집안을 정리하거나 책을 읽는 등 가벼운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스의 온열이 신체 전체에 고르게 전달됩니다. 두 번째 최적 타이밍은 잠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인체 리듬 때문입니다. 저녁 8시, 9시는 부교감 신경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시간대입니다. 신체가 스스로 이완 상태로 전환되는 구간이므로 이때 천골 파스를 사용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 효과가 크게 높아집니다. 온열 자극과 신경 시스템이 맞물리며 강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수면 중에도 이완 효과는 꾸준히 이어집니다. 밤 동안 천골 주변 신경이 6시간에서 8시간 계속 편안해지면서 신체는 깊은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는 반응성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약 70%가 첫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낍니다. 아침 느낌이 다르다, 몸이 가벼워졌다, 조금씩 자신감이 생긴다 같은 반응이 가장 흔합니다. 이는 밤새 신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는 뚜렷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타이밍은 관계 하루 전 또는 당일입니다. 이 시점의 효과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모두 큽니다. 하루 전에 파스를 붙이면 하복부 혈관 직경이 미리 넓어지고 서해부의 근막이 이완되며 천골신경이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의 반응성이 평소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전날 파스를 붙이고 자면 다음날 몸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체가 준비되면 마음의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당일에 붙여도 효과는 있습니다.
관계 2~3시간 전에 사용하면 혈류가 올라간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어 전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네 번째 타이밍은 가벼운 걷기 운동 10에서 15분 후입니다. 이 방법은 조금 다른 원리입니다. 걷기를 하면 다리 근육이 움직이며 혈류가 이미 올라간 상태가 됩니다. 이 시점에 파스를 붙이면 기존 상승된 혈류 위에 추가 자극이 더해져 효과가 크게 강화됩니다. 마치 이미 올라온 파도에 또 다른 큰 파도가 겹쳐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새벽 산책이나 오후 산책 후에는 효과가 더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고 빠르게 걸을 필요 없이 편안한 속도로 걸으세요. 돌아와서 5에서 10분 정도 휴식한 뒤 파스를 붙이면 됩니다. 이때 혈류는 이미 충분히 상승된 상태이므로 온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타이밍을 실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능한 시간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5, 6회 기본 루틴, 저녁 샤워 후 하복부 파스 20에서 40분. 저녁 샤워 후에는 서해부 파스를 약 20에서 30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 3, 4회는 자기 전 천골 파스를 30에서 60분 사용하는 특별 루틴을 함께 적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의 세 부위의 핵심 기능이 모두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일 실천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주 3회는 꼭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최소 3개월 꾸준히 진행하면 신체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시작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추가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사용자를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 피부를 깨끗이 씻어 기름기나 로션 잔여물을 제거하세요. 이것이 접착력을 높입니다. 또한 부위를 번갈아 사용해 같은 파스를 같은 위치에 반복적으로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파스와 위치를 교차하면 피부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처음 일주일은 시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복부 10분, 서해부 10분, 천골 20분 정도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이상이 없다면 2주차부터 시간을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적응하면 효과는 더 좋아지고 부작용은 줄어듭니다. 무리하게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적응 기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언제 파스를 붙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몸 상태는 어땠는지 간단히라도 적어두면 3개월 후 변화가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기록은 동기를 높이고 지속할 힘이 되어줍니다.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전하게 실천하려면 주의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의 사항입니다. 성기 부위에는 절대로 붙이면 안 됩니다. 성기나 고환 주변에 직접 붙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부위는 신경 밀도가 높아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거나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기능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입니다. 두 번째 주의 사항은 캡사이신 파스 사용입니다. 캡사이신 파스는 서해부 근처에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 성분으로 강한 자극을 주는데 서해부는 성기와 가까워 자극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 극심한 통증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서해부에는 반드시 온열 파스나 쿨 파스만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 사항은 고혈압 환자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온열 파스를 장시간 붙이면 혈관 확장으로 인해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시간은 더 짧게 시작하세요. 하복부는 15분, 서해부는 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지 반드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의 사항은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토피, 습진, 피부염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세요. 작은 부위에 10분 정도 붙여 붉어짐이나 가려움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이 없을 때만 일반적인 사용을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 주의 사항은 당뇨성 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당뇨 환자, 특히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각이 둔해져 뜨거움이나 자극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피부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피부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어
화상을 입어도 즉시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온열 파스 사용 시간은 반드시 짧게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10에서 15분 정도만 적용해 보시고 붙인 후에도 정기적으로 피부 상태를 확인해 과열되지 않는지 손으로 온도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빈도는 기본적으로 주 5, 6회를 권장합니다. 매일 하면 더 좋지만 반드시 피부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일부는 매일 사용할 경우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 주 5회 이하로 줄이거나 2일 사용 후 1일 휴식하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부주의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성기 부위에 직접 붙였을 때 발생하는 화상입니다. 이는 부작용이 아니라 잘못된 사용입니다. 둘째, 너무 오래 붙이면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시간을 줄이면 해결됩니다. 셋째,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제한 없이 적용하면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역시 시간과 횟수를 조절하면 됩니다. 넷째, 드물지만 파스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성 활력 문제는 단순히 약 하나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혈류, 신경, 근육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한 부분이 약해지면 전체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혈류가 부족하면 신경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신경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근막이 이완되지 않습니다. 근막이 이완되지 않으면 다시 혈류순환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 요소 중 하나만 제대로 풀려도 다른 기능들도 함께 개선되며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세 부위의 파스요법은 이러한 선순환을 유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파스를 20분에서 1시간 정도 붙이는 단순한 습관이지만 이것이 꾸준히 반복되면 몸은 반드시 변환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일주일 후에는 미묘한 개선이 나타날 수 있고 2, 3주가 지나면 아침 반응이나 전반적인 활력에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족들 또한 분위기나 표정, 활력 변화 등을 통해 이를 알아차립니다. 이는 단순히 기능적 회복뿐 아니라 삶의 질 전반의 향상을 의미합니다. 자신감이 회복되면 일상과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순환 건강 회복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충분한 회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라 하더라도 신체 기능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포는 여전히 반응하고 신경과 혈관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몸을 믿고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미래를 만듭니다. 3개월 후 분명히 달라진 스스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호선 의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